이재명 구명을 위해 이제 국정원의 기밀까지도 누설하냐, 이런 이슈를 지금 가지고 다뤄볼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화영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국정원 2급 기밀 문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면서 그것은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그 재판은 비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변호인들이 언론인한테 이 자료를 줬지 않으면 사실 언론에서 나올 수도 없겠죠. 일부 언론, 좌파 언론에서 이 2급 국가 기밀을 언론 보도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이게 참 우리들이 이거 좀 근본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북 송금,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금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화영 부지사와 전 부지사와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이게 공동체다. 예. 경제 공동체로 볼 수도 있고요. 범죄 공동체로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네. 법률적으로 얘기하면은 공동정범. 네, 그리고 또 생존 공동체로도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한 명이 네, 죽으면 같이 죽는다. 네, 네. 네, 한 명이 살면 같이 산다. 그리고 지금 이화연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요, 이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유죄를 받냐 못 받냐는 이미 결정이 됐다라고 본인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유죄를 받았을 때 구명해 줄 사람이 있냐 없냐를 지금 끊임없이 계산기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분위기가 정치적으로 좋지 않을 때는 이재명 당대표의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불리한 진술, 이 말은 뭐냐면 사실대로 그대로 말해서 나 혼자 주범이 되는 길을 피하려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도 이기고 승승장구하는 분위기이니 야, 이건 내가 덮었어야 어떻게든 사면이 이뤄지겠구나라고 또 보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지 우리가 합리적인 정황이라고 봐야 될 것인데, 지금 지난 23일 날 이하영 전 부지사가 여기 이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원지법에 여기 재판부 교체를 요구를 했어요. 헐.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기피 신청을. 네, 그런데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1차에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항고도 기각이 됐어요. 근데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받겠다면서 재항고까지 들어갔습니다. 재판 네. 근데 지금 이게 재판을 늦추려는 것도 있고, 이 과정에서 재항고 과정에서 38쪽에 이르르는 지금 이 항고 이유서를 기자단한테 제출을 했어요. 기자들한테. 근데 이 내용에 국정원의 2급 비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야. 그럼 지금 이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목적은, 지금 여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당대표 한 명 살려야 된다. 그렇지. 네, 이재명을 살려야 내가 사면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이거 자칫하다가는 10년형을 받을지 그 이상을 받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것을 단기간으로 줄이려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머릿속에는 뭐뿐이 없는 것이냐면 3년 후에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서 내가 3년만 살다 나와야겠다 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면 받겠다. 네, 사면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 모든 사건들이 지연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판결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이 본인이 유죄가 됐었을 때 내가 유죄 받는 거는 당연한 것인데 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금 공동정범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도 유죄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지금 두 번째 이슈로 해서 조금 이따 상세하게 얘기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게 이재명 측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은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 이렇게 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이런 주장을 하면서 국정원 문건을 공개한 것은 결국 이 부분이 내용이 해당하는 그 국정원 문건이 내용이 뭐냐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경위에 대해서 많이 들어있는 거죠. 실제 그래서 이화영이 재판에 국정원 직원이 나와서 비공개 증언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주가 조작만 관련해 가지고 뭐 마치 검찰이 그 주가 조작 사건을 쌍방울 나노스라는 회사의 주가 조작 사건을 이게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게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혹여나 그런 부분이 문제될까 싶어가지고 실제 심리를 이 사건에서도 했고 금융위원회에 특히 그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에 확인까지 해가면서 매매 분석을 의뢰했는 결과 시세 조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회신을 국가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았던 사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러한 사건이 쌍방울 주가 조작했는 사건을 대북 송금으로 조작한다라는 어이없는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과 관련되는 변호 그 재판에 제출돼서 외부로 누출돼서는 안 되는 국가기밀과 재판 서류를 언론한테 누출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이거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벌 당연히 돼야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민주당이요. 지금 제가 가장 큰 문제로 보는 것은 팬덤 현상 자체가 아니라요. 이 팬덤들이 지금 이성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지지한다 그래도 이 사람의 불법 사실이나 정말로 이게 나쁜 행동들이 드러났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 있어야지 맞아요. 그래야지 그 정치인이 바른 길을 가죠. 근데 지금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는 우쭈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딸 부대가. 그러니까 이게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문화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팬덤 문화가. 이재명 당대표 지금 이거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불법 대북 송금을 했습니다. 자, 이게 주가 조작이라고요? 이거 지금 핑계 됐죠. 왜냐하면 모든 범죄 행위에는 지금 이런 범죄 행위들에는 이익을 보는 당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야, 이거는 쌍방울이 지금 이거 이익을 받는 주체로 몰고 가서 지금 이거 끝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화영과 쌍방울의 경제 공동체다. 이걸로 지금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확하게 봐서요. 불법 대북 송금을 했어요. 그럼 정치적 이득을 받는 사람 누굽니까? 이하영 전 부지사가 갑자기 지사 됩니까? 대통령 됩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무려 800만 달러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이 넘어요. 자, 이게요. 이재명 대표의 동의 없이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이게 지금 조직 문화 상식상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당시에요. 맨날 자랑했던 게 있어요. 나는 100만 원만 넘어가도 일일이 내가 다 결제를 한다. 그렇지. 보도블록 하나 깔리는 것까지도 내가 확인을 한다. 그러면서 본인이 행정의 꼼꼼함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이 800만 달러는 내가 결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요? 서류는 올랐으나 내가 사인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이 정도로 행정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나 말만 할 줄 알고, 두 번째는 명확하게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거나. 근데 우리는 후자로 봐야 되죠. 그렇죠. 네, 후자로 봐야 되죠. 그 사이에 네. 우리 최지영님께서 또 슈퍼챗 팍팍 우리 김 대표님 나오셔서 기분 좋게 쏴주셨는데 뭐 슈퍼챗 릴레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 항상 이게 그 일정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수요일의 남자로서 목요일이네 벌써. 그래서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의 남자로서 또 항상 와주시는데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김희수님 또 김 대변인님 정말 멋집니다. 오늘 또 화이팅. 밑에 SS 쓱 김님 올소 감사합니다. 그래요. 드린 것처럼 이제는 옛날에 뭐 통합진보당에서 그 이석기 결사옹위 하듯이 이른바 V라고 하죠. V. 그분을 결사옹위 하려고 민주당도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그 전 언론 뭐 중앙 언론뿐만 아니고 지역 언론까지도 제가 사설을 쭉 다 일별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 눈을 확 사로잡았던 것이 오늘 대구매일신문 사설이었습니다. 대구매일신문 사설이 뭐냐 하면은 제목이 그렇습니다. 사기 대선 영향 고려해서 이화영 1심 선고 늦춰달라는 이화영의 변호인. 저는 이게 도대체 뭔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읽어봤더니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다가오는 6월 7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변호사도 아니고 이화영의 변호사가 뭐라고 설을 냈냐면은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강력한 문서로 작용할 것이다. 지들도 안 돼. 그러면서 선고기일을 6월 7일이 아니고 이후로 연기해달라라는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건은 향후 대한민국 정치 권력 향배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이화영과 공범으로 기재된 이재명의 유죄를 설시하려면 그 이유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야, 그럼 미국은 트럼프는 올해 11월 달 대선인데 대선 선거운동도 못하고 지금 뉴욕 법원에서 형사재판 일주일에 4일씩 6주 동안 받고 있다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대한민국이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요. 전쟁 이후에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는데 너무 급성장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바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을 이게 완전히 뿌리 내리지를 못했나 봐요. 민주당이 이렇게 흔든다고 흔들리는 걸 보면은 지금 이게 작년에 보면요. 여기에 체포동의안 가결을 할 때요. 이게 지금 개딸 부대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에서 사법부 압박을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또 2차 사법부 압박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사법부 위에 입법부가 쓰려고 하는 행태인 겁니다. 지금 이건 물론 이하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주장한 거지만요. 지금 이거 저는 배우가 있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확하죠. 지금 여기에서 변호인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고 나섭니까?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비 이것도 납부한 겁니까? 저기 그러면 왜 마이 포인트 뷰 이화영의 변호사가 자백한 겁니까?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셨네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을 하지 않은 이상 왜 이재명 대표를 그러게요. 줍니까? 변호사는 지금 철저하게 나한테 변호사비 준 사람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화영 지사가 만약에 판결이 나서 유죄 판결 나면 유죄 판결 날 건 자기들도 알고 있으니까요. 유죄 판결이 나면 이거 이재명 당대표 대선 행보가 막히니 좀 연계해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변호사가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게요. 자, 이것이 지금 이러한 주장이 둘이 공범이 맞구나를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끔 하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지금 이때까지 이게 재판부가요. 이재명 당대표 사건들을 계속해서 지연시켰던 것들이 몇 건이나 있는 건 거예요. 그죠? 이거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 이재명 당대표의 강규태 부장판사가 시간 끌다가 올해 1월에 선거 목전에 두고 사직서를 냈었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문재인 사건 같은 경우. 이거는 지금 김미리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시간 끌다가 개인적 이유로 또 휴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1년 1심 선고까지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어요. 자, 이게 지금 민주당과 관계만 되면요. 이게 재판부들이 선거 이 판결을 질질질질 끌고 있는데요. 우리도 재판부 사법부에 개입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개딸 부대가 이렇게까지 압력을 가해서 우리나라 재판관님들께서 만약에 이런 거에 흔들릴 정도의 굳건한 심지를 갖고 계신 게 아니라면 우리들도 맞불을 놔줘야 이분들이 중립불 법에 의한 판결을 내리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 우리도 이거를 재판부에 정상적인 속도로 판결을 내줘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압력에 굴하지 말라. 같이 압박을 가해줘야 그럼 이 분들께서 정상적인 법리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민주당의 행태들을 정말로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이미 입법부는 장악했다라고 본인들이 보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면서 지금 행정부의 권한들까지 뺏으려고 하는 행정부의 지금 권한 침해 그리고 사법부의 권한 침해 지금 이거는요 우리나라 삼부 요인들 이 상권 분립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재판으로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거 다른 사건들 빨리 판결 날 것들 중요하지만은 불법 대북 송금만큼은 정말로 빠르게 정확하게 판결이 나야 되는 게 이거 정말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이거 정말 무거운 죄예요. 실제로 예. 지금 그 검찰에서 이화영 몇 년 구형했는지 아십니까? 15년 구형했습니다. 15년. 15년이면은 사실상 거의 뭐 살인죄, 살인미수죄 그 정도의 형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얼마나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아니 재판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재판을 가지고 정치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지금 진짜 한마디만 껴들면요.
이게 지금 국가의 안보와도 연결된 거예요. 불법 대북 송금. 맞아요. 대한민국 돈을 왜 북한에 밀송출해요? 이걸로 무기 개발을 한다라고 네. 하면요. 그러면 이거 지금 국민 안전과도 관계되는 거예요. 국민 생명과도 직결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형법이 잘못돼서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법도 모르면서 이런 말을 해서. 형법이 잘못돼서 그렇죠. 이거 미국 같으면요. 제가 봤을 때 15년 구형이 아니라요. 3,800년 구형이에요, 이거. 380년 구형, 100년 구형. 150년이라고 흘렀더니만 예. 그것보다 한 10배를 부르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5천만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네. 건 거예요. 이런 사건들은. 지금 이게 15년도 정말로 짧은 구형이다.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이게 이 배우가 있다라면 당연히 배우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이 배우가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로 어마어마한 중형이 떨어져야 될 것인데 이런 사건들이 더 이상 지연되게 우리가 보수 여당이 지켜봐서는 안 된다. 그렇죠. 라는 말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제가 지금 그 김민수 대변인이 지난주까지는 대변인이었습니다. 근데 뭐 지난 또 이제 비대위원 장 바뀌시고 하면서 이제 전 대변인이 되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논평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뭔가를 알지. 대구에 있는 뭐 저는 고향이 대구고 하니까 대구에 있는 유력지 대구 매일신문을 제가 보니까 그걸 알지. 안 그러면 이런 사안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럼요. 서울에 있는 유력 일간지에 오늘 사설 탑을 써도 진짜 부족한 전 이슈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 재판부가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동안 어땠었습니까? 재판이 개판된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그 사설에서 얘기하고 좀 전에 김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사건 질질 끌면서 그 당시 재판장 여자 부장판사죠. 그 변론 준비 절차를 무지하게 끌다가 변론 절차 들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그것도 못하다고 하면서 건강상 이유로 휴직까지 내버렸어. 이게 판사야 뭐야. 그래가지고 이게 1심 선고가 3년 10개월 됐고 그 사이에 송철호 진짜 울산시장 정년 퇴직 다 했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황운하 지난번에 실형 3년 선고하면서 4년 다 채웠네. 그리고 이제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더 이상 안 한다고 하더니만 홀라당 조국당 가가지고 맞습니다. 당선돼가지고 조국당 원내대표 맡았네. 이게 무슨 개판이냐고. 그래놨는데 또 재판을 또 미루자고. 이 사람들 제정신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 정말로 심각해요. 이런 대한민국 정치는요, 지금 동남아 정치보다 더 후진입니다. 어떻게 지금 현직 의원들, 지금 당선인들 중에서요, 이렇게 지금 2심 유죄 판결 받은 조국도 있고, 1심 유죄 확정된 지금 황운하도 있고, 그리고 이 범죄들 자체가 죄질도 너무 나빠요. 황운하 같은 경우 이거 지금 국민들의 민심 자체를요, 왜곡시킨 불법 선거, 부정 선거와 연관된 것들입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4년 임기를 마치고 또 재선 당선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저기 후진국들보다 훨씬 더 후진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정말 후져요, 후져. 그래서 이런 정치들을 어떻게 국민들이 이걸 지켜보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죄값을 명확하게 빠른 판결로 받게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 결국 이화영의 변호사라고 하지만 이화영의 변호사의 가면을 벗기면은 이재명의 변호사라고 얘기할 그게 수밖에 없는 합리적이죠. 것이죠. 결국 그 변호사가 충분한 검토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차기 민주당 대표로 지금 나와서 결국 그 대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게 불리한 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결국 뭐라고 해요? 지금 이화영이 하고 다 무죄라고 하잖아. 검찰이 그렇게 조작해서 무죄라고 하면은 무죄 판결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얘네들이 진짜로 무서워요. 왜냐면 우리 당은 이게 이슈가 나올 때만 파이팅을 해요. 이슈 파이팅. 예. 끝까지 물고 늘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은 보면요. 이 주장을 위해서 검찰 탄압, 검찰 독재를 2년 전부터 외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 스피커가. 그리고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거를 최상병 특검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말들도 하는 거예요. 최상병 특검 이번에 17명 우리가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데 22대 국회에서 8명만 나오면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할까? 제가 볼 땐 이거 잽잽 날리는 거예요. 스트레이트는 22대 국회에서 날립니다. 근데요. 우리 당 같으면 야 22대까지 기다려 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거 군불대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여론을 야 저거 민주당 계속 저렇게 끊임없이 떠드는 거 보니까 저거 팩트 아니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당은요 이게 이슈가 지나가면 또 이 이슈를 안 다뤄요. 뜨거운 이슈만 다루려고 해요. 그것도 며칠 다루다 말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오늘 이 이슈가 나왔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검찰 독재, 검찰 탄압이라는 이 이야기를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거 지금 매일 논평 내도 됩니다. 매일 끊임없이 그렇죠. 떠들어도 돼요. 그렇습니다. 네. 다가오는 6월 7일 이게 6월 6일 휴일 현충일이고 그 다음 날이 6월 7일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제가 약속 드릴게요. 6월 7일은 우리 멜콤 TV 수원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이 되면 제가 나와서 현장을 보고 바로 현장 생방송 어떤 방송보다 더 빠른 이 화형에 대한 해설 방송 해드리겠고요. 6월 7일은 대한민국 정치의 획을 긋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의 정치 생명 종식일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화형의 변호사가 이거 유죄 나올 것 같은데 유죄 나오면 이재명이 대선 못 가잖아요. 재판장님 좀 뒤로 좀 선거 좀 밀어줘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따끔한 맛 각하의 빅엿을 좀 먹여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미 여러 사법 리스크들로 인해서 이거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요 이게 뭐냐면 이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정치인인데 힘이 엄청 센 거예요. 이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정치인 한 명도 못 잡아서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정말 처절하게 해라. 이거 그냥 대충 우리들 대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처절하게 해라. 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보수가 괴멸될 수 있고 대한민국이 괴멸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라. 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